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현황을 간략하게 점검해 볼 거고요. 설 연휴 동안 좀 흐트러졌던 시장에 대한 관점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단디 다잡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를 점검해 볼 텐데요. 현지 시간 12일 금요일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1조 9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양책이 뉴욕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미국 의회는 3월 중순까지 이 부양책의 결의와 법안 통과를 마칠 거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뉴욕 증시는 그 재료의 약발이 떨어지는 3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주식을 매매하면서요. 아마 많은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 저렇게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오르지는 못할 망정 왜 빠지는 거야? 아니, 저 회사는 저렇게 회사가 부진하고 이렇게 악재까지 내놨는데 왜 상한가를 갔어? 이렇게 웬만한 멀쩡한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그래,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어. 아직 몇 번 더 우려먹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감도 잔존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이미 반영된 건데 라는 걱정의 시각도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이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언젠데, 아니 이 부양책이 지난번에 우리가 평소 듣도 보도 못했던 미국의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의 뭐 공매도가 어쩌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이 부양책이 다시 뉴욕 증시를 제자리로 돌려놨고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갈아채우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얘가 아니 3월까지 갈 수 있겠어?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 재료가 이제 약발이 닿으면은 뉴욕 증시가 꼬꾸라지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뭐 시장에 악재는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 악재는 없지만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그동안 뉴욕 증시를 이렇게까지 상승시켰던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재료가 점점점 약발을 다하고 있으니 시장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일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1년 1분기에 증시는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예상합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2021년 2월이잖아요. 1분기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거든요. 1월달에 부양책 효과, 1월 효과, 뭐 기타 등등, 뭐 백신 접종 기대, 뭐 이래가지고 증시 좋았고요. 2월달에도 지금 2월 중순 돌입했는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5에서 10%의 조정 예상은 3월달 증시가 그렇게 장밋빛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뭐 그래 1분기에 조정 그러면 1분기 조정이 안 되면 뭐 조정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 얘네 애널리스트들이 뭐 맞춘 거 있습니까? 3월달까지 좋다가 4월달에 개박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다는 의견과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들을 쭉 분석해 볼 때 기대감은 있지만 재료의 어떤 그 힘은 소멸되고 있고 따라서 조정은 좀 생각해 놔야 된다는 의견이 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VIX 지수가 지금 1년 만에 20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야, 지금 시장 너무 뜨거워. 저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VIX 지수 봐봐. 지금 몇 주째 이렇게 뭐 1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 2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좀 이제 쉬어가겠구나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주장해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요즘 시황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산책하는 강아지, 우리 강아지 어디까지 갔니? 우리 강아지는 저기까지 갔는데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강아지를 어느 정도 쫓아갔을까? 잘 따라가고 있을까? 아니면 강아지는 열심히 앞에 산책하는데 애인이랑 카톡하느라고 천천히 걸어가느라고 강아지를 따라가는 속도가 느릴까? 아니면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서 뒤로 다시 백해서 그 사람이랑 수다 떠느라고 오히려 산책하는 우리 강아지와 거리가 더 멀어지는가?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사실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전에 미국은 지금 몇 번의 부양책을 지금 썼고요. 거기에다가 초저금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왜 이래? 좋아지다가 나빠지고 좋아지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걱정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요. 2월달 소비자 태도 지수입니다. 1월달 확정치는 79가 나왔고 2월달 소비자 태도 지수는 월가 전망치는 80을 예상했는데 월가 전망치보다도 못 나왔고요. 1월달 확정치 79보다도 못 나온 76.2가 나온 겁니다. 와, 1월달보다 못 나왔네?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 1월달은 이랬으니까 2월달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모든 예상을 다 깨버린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장이 어머 경제지표 부진해 어머 어떡하면 좋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야야 경제지표가 부진할수록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부양책의 필요성과 뭐 빨리 가결돼야 되는 그런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니까 괜찮아라고 해석이 지금까지는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독일은 0.06% 상승했고요. 프랑스는 0.6% 상승했습니다. 영국은요, 0.94% 상승했습니다. 이탈리아는 0.44% 상승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왜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느냐?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대요. 미국은 유럽이 아닌데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참 수다 떨 때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잔치하는데 우리가 왜 흥분해?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게 꼭 미국 부양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물론 제가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모레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안 좋지만 내일은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뻐꾸기는 못 날리지만, 그래도 뭐 제 인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시도 제가 뭔가 좋은 거 같으니까 이 바닥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긍정적이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에 제 지인분을 통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늘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긍정적이어서 좋네요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뭘 겪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은 모든 게 긍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얘기한 거와 실체와는 좀 다르고, 네. 그게 제가 약간 좀 놀랐던 경험을 최근에 좀 했는데요. 지금 유럽 증시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올랐다. 자, 영국을 볼까요? 영국 2020년 작년도죠. 한 해 동안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9.9를 기록했습니다. 300여 년 만에 최고로 안 좋대요. 1709년 옛날 옛적에 농업사회였을 때 냉해로 막 농사 다 망치고 그래서 경제 침체가 온 이후에 최악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전쟁이 났을 때 1921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스페인이 독감이 불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보다 작년 한 해 동안 발표된 GDP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 증시는요, 유럽 증시 중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습니다. 자, 왜 상승했는지 보면은요, 영국 통계청에서 코로나19 초기 충격에서 영국이 잘 벗어나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된 도시, 이렇게 봉쇄 속에서 영국 사람들은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영국은 지난 4, 4분기,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GDP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1% 성장을 기록하니까 영국 통계청이 정신줄을 놓고 너무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는 죽었는데 유종일미를 보인다고 마지막 4분기는 플러스 1이었어. 우리 영국인들 얼마나 멋있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겨울철 영국 경제의 내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를 볼까요? 제가 계속 요즘 이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점검해 드리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전적이 있거든요. 2011년, 2012년도 증시를 가장 겁먹게 했던 재료가 뭐였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가만히 있어봐요. 뉴욕 증시 어떻게 됐어? 그리고 딱 보면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의 디폴트, 이걸로 그냥 하루를 시작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탈리아에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총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차기 총리로 완전히 확정이 됐고요. 마타렐라 대통령과 미팅을 해서, 저기 대통령님, 제가 이탈리아 정당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들이요, 그들의 과반 이상이 저를 지지해 주겠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을 보고했고요. 유일하게 지금 드라기 전 ECB 총재의 그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당은 이탈리아 형제들 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드라기 전 ECB 총재, 2011년부터 8년간 ECB 총재에 대한 역할을 잘 해냈죠.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붕괴 신호가 깜빡깜빡하게 들어왔던, 어머, 이탈리아 디폴트 될 것 같아. 이탈리아 디폴트 되면 그 다음에 헝가리 될 것 같아. 헝가리 다음엔 그 다음에 그 어떤 시장 규모가 더 큰 스페인으로 넘어갈 것 같아. 이러다가 막 유로존 막 붕괴되는 거 아니야? 아작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을 때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유로존을 구한 영웅이다. 그래서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면, 드라기 총리가 지난번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이 남유럽 유로존을 구했듯이 이탈리아의 보건 경제 위기를
구할 영웅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한 영웅이 우리 이탈리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대감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기대감이에요. 그죠?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서 설 연휴 동안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관점과 뭐 투자 마인드를 단디 잡아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앞서서 좀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설 연휴 이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 점검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은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부양책에 힘을 더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전월 확정치보다 월가 예상치보다도 크게 부진했으니 미국에서는 그거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는요, 이날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1.2%를 들락날락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무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없어요 라고 일축을 해도 자꾸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깜빡깜빡 우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 유가를 봐야죠. 미스리가 정말 오랜만에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3월 인도분 WTI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2.1% 상승해서 59.47달러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 59.47달러는요. 2020년 1월 9일 59.56달러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제 유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방송에 복귀하면서 여러분 2021년도에 경제의 화두는요. 뭐 인플레이션, 뭐 달러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해드렸잖아요. 2020년 1월 9일 국제 유가가 59.56달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팬데믹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가 경제 침체를 걱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뭔가 코로나19의 끝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국제 유가라든가 뭐 원자재 지금 국제 유가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철광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도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 반군 후티를 테러 단체 지정해서 해제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저 후티가 또 막 사고 내는 거 아니야? 막 시끄럽게 막 지정학적 리스크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우디와 후티를 테러 단체에 지정해서 해제시켜준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가 약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 대해서 사실 전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멘 반군 후티를 테러 단체 지정해서 해제시켜준 이유는 뭔가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한번 접근해서 핵에 대한 어떤 그 협상 진행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지만 그리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미국 국채도 좀 술렁거리고 있고요. 여기에 국제 유가, 구리, 철광석 같은 원자재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예전부터 걱정하고 있었던, 야,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는데 제가 왜 이탈리아 증시를 왜 점검하고 드라기 ECB 전 총재가 이탈리아 총리로 갑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물론 그분이 총재로서 일을 하는 거와 총리로서 일을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왜 이탈리아에 기대감이 가느냐? 이탈리아가 부채가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중국 금융위기를 왜 걱정합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중국 금융위기를 걱정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걱정할 생각인데요. 지금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의 재정 적자가 뭐 누가 1등이고 재정 적자 어디까지 늘려봤니? 여기에 순위에 지네들이 그냥 서로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1등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재정 적자 확대 때문에 이 숙제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 그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교집합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이 이제 한숨을 쉬려고 하는 순간 이 숙제를 풀어야 될 엄청난 부담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요. 어떤 일을 당하면은요. 그 일을 당하고 멘붕되고 정신 차리고 그 일을 해결하고 죽을 뻔했네. 그래도 처리했네. 힘들어. 이렇게 한숨 쉴 틈을 안 주고 뭔가 그래 요거 다음 주에 결정되면은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부분이고 어쩌면 이게 좀 우습게 얘기하면 인생의 재미인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래 코로나19가 끝났으니까 좀 안도하고 좀 정신을 다시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정 적자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걸 고민해야지 그 여유의 타임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며칠 전에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첫 통화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통화를 했고요. 첫 통화인데 굉장히 까칠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대통령이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왜 터뜨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적자 규모 줄이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요. 8,97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2018년 8,72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죠.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상품 수지 적자 이 데이터를 1960년 통계를 시작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에서 적자나 부양책 쓰느라고 돈 찍어내야 돼. 그리고 특히 2020년 3월달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3월달부터 막 미국에 확 충격을 줬잖아요. 그때 이후에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만 이렇게 정신줄 놓고 주식을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요. 미국이 어떤 자산이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 펀드에 지난 2월 두 번째 주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몰린 돈이요. 229억 달러인데 이 금액이 2008년 3월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8년도 3월이면은요. 우리가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사태가 터졌지만은요. 증시는 2008년 5월부터 불안불안했었습니다. 최근 단기적 매도 물량 이게 뭐겠습니까? 이 게임스톱 공매도 사건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증시가 회복했네. 회복을 넘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네 하니까 자신감을 얻은 투자자가 계속 돈을
주식시장에 처박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패턴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0이 깨지면 어떻게 그랬는데 3,000을 안 깼어요. 3,100을 지지했어요. 다시 한 3,200까지 가서 다시 전고점 3,266포인트를 눈앞에 두는데 다시 빠졌어요. 또 3,000을 안 깨요. 또 3,100을 지지해요. 또 3,300까지 가려다 또 깨져. 요 패턴이 몇 번 이렇게 움직이면 투자자들이 그 스타일을 파악해서 그래 3,100선에서 사서 3,300선 근처 오면은 팔고 해야지. 근데 그게 몇 번은 통한다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증시는 절대 패턴을 인간에게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 패턴을 읽게 하다가 자신감을 얻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더 투입하는 순간 증시는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마켓워치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가처분 소득을 소비에 쓰지 않고 주식시장에 돈을 투입시키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 소비자의 20%가 주식이나 지금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소비국가잖아요. 돈이 생기면 저축은 안 하고 주식시장에다가 투자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돈이 생기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고 자꾸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포장되고 있냐면, 야, 미국인들이 돈 있어도 지금 도시 봉쇄하고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냐?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지금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현황과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이제 2월 15일부터 제가 달력을 봤더니 5월 연휴 전까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제대로 증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주식시장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분기에 5에서 10% 조정론을 제기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설 연휴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또 지수가 또 아이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나 좀 빠질래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산재한 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재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코로나19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도 이제 약발이 다 하고 있고, 증시는 이미 반영돼서 많이 올라와 있고, 이미 전문가들도 VIX 지수가 많이 하락했으니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돈도 지금 정신줄 놓은 돈이 너무 많이 증시에 들어가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2월 17일까지 중국은 춘절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 2월 15일 월요일은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손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아니면 또 중국에 막 흔들리긴 하는데요. 2월 15일 월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도 쉬고 중국 증시도 쉬고 한 상황에서 미국은 부양책의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그리고 달러도 약세로 전환됐으며, 그러면 결국 2월 15일 월요일 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증시의 방향은 위쪽인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게다가 분위기를 막 상승시킬 것 같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7천억 넘게 매수해주고 3,100선을 딱 찍고 끝났잖아요. 2월 15일 동학개미의 힘으로 개인들과 기관들의 공방이 좀 기대되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개인 투자자가 돼서 한번 우리만의 리그가 펼쳐질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 정신줄 놓지 않는 냉정한 시황을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